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. 글로벌 PMC 김용남 대표님의 칼럼입니다. 최근 뉴욕에서 아주 큰 변화가 있었죠. 임대 중개 수수료 관련해서요. 이른바 페어 액트라고 불리는데 이게 뉴욕 임대 시장에 뭐랄까 거의 역사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받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. 이게 단순히 뉴욕이라는 한 도시의 정책 변경, 이걸 넘어서요. 부동산 시장에 되게 오래된 관행, 또 그 구조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. 특히 세입자들의 초기 비용 부담을 확 줄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죠. 네, 그럼 일단 뉴욕 상황부터 좀 더 자세히 짚어볼까요? 이 페어 액트, 핵심은 그거죠. 집주인이 고용한 중개인의 수수료는 이제 집주인이 내라. 세입자가 내던 걸 금지한다 이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이전에는 특히 뉴욕처럼 임대 수요가 엄청난 곳에서는요, 그 연 임대료의 한 10%에서 15% 정도, 거의 뭐 한 달치 월세나 그 이상을 세입자가 중개 수수료로 내는 게 일반적이었어요. 한 달치 월세요? 와, 네. 그 스트리트 이즈라는 곳 데이터를 보니까 작년 뉴욕시 임대 계약의 거의 절반, 47%가 이런 시기였다고 하더라고요. 야, 47%면 정말 많은데요. 그럼 뭐 이사 한번 하려면 그 초기 비용 부담이 어마어마했겠네요. 특히 젊은 층이나 뭐 소득이 낮은 분들한테는요. 그렇죠. 이사 자체를 가로막는 굉장히 큰 장벽이었던 거죠. 칼럼에서 보니까 그 초기 이사 비용이 평균 한 1만 3천 달러 가까이 됐었는데 이게 법안 시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 7,500달러 수준으로 거의 뭐 42%나 줄어든다고요? 와, 이건 정말 체감이 엄청나겠는데요? 네네, 그렇죠. 거의 뭐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거니까요. 이사의 문턱 자체가 낮아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.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시장 반응이잖아요. 당연히 세입자들은 환영할 텐데 일부 집주인이나 중개업체 쪽에서는 뭐 월세를 올린다거나 아예 법안 자체에 소송까지 걸었다고요? 네, 예상했던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는 뭐 항상 따라오는 거니까요. 그 뉴욕 부동산위원회, REBY라고 하죠. 거기서는 이게 사적인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러면서 소송을 제기했고요. 일부 전문가들은 결국 그 비용이 월세로 다 반영될 거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합니다. 그럴 수 있겠네요. 근데 실제 데이터는 좀 다르다고요? 네, 바로 그 지점이 흥미롭습니다. 그 스트리트 이지 분석을 다시 보면요. 수수료가 면제된 아파트, 그러니까 집주인이 수수료를 낸 아파트들의 월세 인상률이요. 시장 평균 인상률보다 고작 0.7%포인트 높은 수준에 그쳤다는 거예요. 네, 0.7%포인트요? 아니, 거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잖아요. 생각보다 훨씬, 미미한데요? 그렇죠. 상당히 의외의 결과일 수 있는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. 그 수수료 비용이 단순히 월세로 그냥 바로 전가되지는 않았다는 거거든요. 일부 비용은 뭐랄까 시장 경쟁 안에서 흡수되거나 아니면 뭐 중개 서비스 효율화 과정에서 조정됐을 수도 있고요. 아, 오히려 이사 장벽이 낮아지니까 세입자들의 이동성이 좀 더 활발해지고 이게 또 매물 회전율을 높여서 시장 전체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다.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. 그렇군요. 단기적인 데이터이긴 하지만 어쨌든 비용 전가 우려만큼 월세가 폭등하지 않았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네요. 네,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서 중개업계에도 좀 본질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. 어떤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죠? 이제 수수료를 내는 주체가 집주인으로 바뀌잖아요.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가 내는 돈만큼의 가치를 중개 서비스에서 찾으려고 하겠죠. 단순히 그냥 뭐 매물 보여주고 계약서 쓰는 수준이 아니라 좀 더 전문적인 컨설팅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임대 관리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. 아, 바로 이 지점. 이 지점이 김용남 대표님 칼럼에서도 굉장히 강조하시는 한국 시장에 주는 시사점이겠군요. 맞습니다. 김 대표님 칼럼의 핵심이 바로 그거죠. 한국에서도 사실 중개 수수료 관련해서 불만, 특히 임차인 부담에 대한 얘기는 꾸준히 나왔었잖아요. 네, 많았죠. 서비스에 비해서 수수료가 과하다. 뭐 이런 의견도 많았고요. 그렇죠. 만약에 한국에서도 뉴욕처럼 임대중개 시에 집주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쪽으로 제도가 바뀐다고 가정을 해보면요. 일단 임차인은 초기 부담이 줄고
또 이사가 좀 더 자유로워지면서 시장의 회전율 자체가 높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. 오, 다만 한국은 또 전세 제도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게 뭐 바로 월세나 전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좀 신중한 시장 분석이랑 단계적인 접근이 꼭 필요하고요. 동시에 이제 한국 중개업계도 뉴욕 사례처럼 서비스의 전문성, 또 차별화, 이걸 통해서 수수료의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질 거라는 거죠. 김용남 대표님도 이 부분을 강조하시고요. 그러니까 단순 중개를 넘어서는 예를 들면 뭐 주거 컨설팅이라든지 법률, 세무 자문 같은 좀 더 고도화된 서비스 제공 능력이 중요해진다. 이런 말씀이시군요. 네, 정확합니다.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 모든 논의가 결국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? 뉴욕의 중개 수수료 개혁, 이게 그냥 바다 건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. 한국 부동산 시장의 미래, 특히 임차인으로서 당신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환경 변화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, 이게 김용남 대표님 칼럼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. 김 대표님 칼럼에서 지적하듯이 뉴욕의 사례는 한국 시장에 정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. 보다 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고민, 그리고 또 업계 스스로의 혁신, 이게 다 필요하다는 거죠. 네, 오늘 저희가 김용남 대표님의 칼럼을 통해서 뉴욕의 변화와 그 시사점을 깊이 있게 살펴봤는데요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청취자 당신에게요. 만약에요, 한국에서도 중개 서비스의 가치, 그 질을 소비자가 좀 더 명확하게 인지하고 또 그 가치에 따라서 수수료가 결정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과연 우리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달라질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